네, 안녕하세요. 아틀란시안 Q&A 상담소를 주제로 3월에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의 최유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계신 아틀란시안 상담사 역할을 해주실 분은 하나은행, 현대자동차 등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PM을 역임하고 계시는 김태윤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달은 평소와 조금 다른 컨셉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특정한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현재 고객사에서 현업 환경을 운영하면서 고민하고 궁금해하시던 다양한 질문들을 사전에 수집받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많은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시간 동안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도와드릴 수는 없지만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질문들 또는 고객사와 미팅하면서 자주 물어보셨던 그런 질문들을 뽑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혹시 웨비나를 들으시다가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하단의 Q&A 버튼을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 쪽 서포트 담당자분이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웨비나의 목차인데요. 등록해 주신 많은 질문을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아틀란시안 제품군이 워낙 많고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에도 동일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기에 아틀란시안 제품군 간의 비교와 혹은 동일한 목적의 다른 경쟁 제품과의 차이점을 먼저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관련한 주제도 또 핫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ITSM과 CI/CD에 대한 질문들, 혹은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문의들, 그리고 연동과 고도화 부문, 내부 회계관리 IT 환경 통제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설팅과 교육 방식에 대한 문의도 따로 빼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객사례 관련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서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저희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지라나 컴플루언스 등 아틀란시안 제품군을 기반으로 고객사의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한국 공식 플래티넘 파트너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아틀란시안 서티피케이션 보유 인력으로 구성된 기업이고요. 저희는 단순히 제품 공급이나 환경 구축을 넘어서 고객사의 협업 환경과 프로세스를 실제 구축하도록 투입되어 컨설팅과 커스터마이징을 주로 하는 그런 전문 기업입니다. 이 외에도 고객사가 빠르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교육이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고객사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주 고객사로는 현대자동차, 스타컴, 하나은행, AI생명, 이마트, KTNG, 아모레퍼시픽 등이 있고요. IT 업계, 제조업계, 커머스, 금융권, 서비스,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과 함께하고 저희의 전문화된 인력들이 그 고객사분들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커스터마이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항목은 제품 비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라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용어가 유사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라 같은 경우에 지라 소프트웨어, 보통 줄여서 이제 지라라고 많이 부르는 경우가 지라 소프트웨어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는 제품군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지라 소프트웨어, 흔히 말하는 지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과 개발 솔루션 등에 대한 연계 지원이 잘 되어 있고요. 대신에 약간의 진입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 사용하기가 조금 익숙치가 않고 설정에서 좀 복잡도가 있다 보니까 보통은 처음에 도입하시는 경우에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이제 ITSM 체계를 이제 산에 이제 구축하시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라 같은 경우에는 이슈 관리, 태스크 관리, 어떤 이제 PMS 성격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는 ITSM의 그 서비스 데스크 포탈, 그 초입 입구의 역할하고 그 서비스 데스크 포탈로 현업들이 접속을 해서 원하는 그 문의, 그러니까 서비스 리퀘스트라고 보통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SR을 접수하고 나의 SR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그 정보를 그 ITSM 에이전트는 그 문의에 대한 진행을 이제 처리 진행하고 그 현업에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서비스 데스크 포탈 관문의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는 제품이 최근에 이제 좀 리브랜딩된 제품인데요. 기존의 지라 소프트웨어가 좀 복잡하고 개발과 관련된 연동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IT 이외의 일반 부서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개발 연동되는 기능을 많이 줄였던 지라 코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지라 코어의 그 제품을 리브랜딩해서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리브랜딩이 되었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 IT 이외 부서, 일반 부서들에서 업무를 어떻게 이 지라를 통해 잘 쓸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워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건가에 이제 포커스가 두고 기존의 지라 소프트웨어의 단점들을 이제 개선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어렵다. 설정이 복잡하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 툴 연동 없이 BIT 부서들이 이제 업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에 최대한 쉽게 설정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어떤 설정 부분의 간소화라든지 다양한 좀 기존의 진입 장벽들을 많이 줄였는데 이제 포커스가 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비즈니스 비기술 팀을 위해서 이제 친숙하고 직관적인 형식으로 지라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잘 구조화가 되어 있고 표준화가 되어 있는 이런 설정들을 일반 부서에서 이제 활용해서 프로젝트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심플한 설정들이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아직까지 이게 클라우드에서만 현재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금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은 스탠다드 플랜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도화하기 위해서 어떤 API를 통해서 이제 인터페이스가 그 레거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하기 위한 API가 이제 제공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성숙된 경우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NHN 담당자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사실 동일한 위키 서비스로 컴플루언스와 노션이 있는데 이 두 서비스가 유사하지만 좀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컴플런스와 노션을 이제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표를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적는다고는 했지만 좀 컴플런스에 좀 손을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기업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 노션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요. 컴플런스와 노션의 각각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디테일한 뭐 기능 비교까지는 안 하고요.
어, 실제 이제 어떤 것을 도입해서 쓸까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는 지라와 강력한 통합 기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애드온들이 그 마켓플레이스의 지금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플런스에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도 애드온을 통해서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드온을 통해서 우리만의 컴플런스 위키를 고도화할 수 있게끔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라든지 첨부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가 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이제 그 고객사의 사정으로 우리는 온프레미스 환경으로밖에 구축할 수 없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컴플런스 데이터 센터 버전을 도입함으로써 사내 컨텐츠를 구성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컴플런스도 단점이 있는데요. 노션과 비교해서 사용해 보시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무겁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워낙 기능들이 많고 다양한 확장성을 고려한 그 거대한 엔진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무거운 점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소규모 협업을 하는 경우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컴플런스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빠릿빠릿한 그런 성능들, 가볍고 빠른 성능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노션 자체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협업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단점은 거기까지가 한계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버전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도 많이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그 버전 관리 제한을 풀기 위해서 요금제를 이제 최상위 요금제를 올리는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컴플런스 대비해서 그런 버전 관리에 대해서는 단점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능 확장에 대해서도 기본으로 제공하는 그 기능들은 좀 더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의 기능을 확장하는 데 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 이상의 기능이 필요 없다. 우리는 요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단점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애돈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확장을 하고 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건 이제 단점으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네, 아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컴플루언스와 노션 둘 중 하나의 협업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SK 하이닉스의 담당자분이 주신 질문인데요.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시에 고려해야 할 가장 주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검토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공수 그리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준비 절차를 단기간에 서둘러 진행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밑에 이미지로도 이제 넘어갔는데요. 어떤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과 환경에 대한 그런 평가 작업들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고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계획들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이그레이션과 관련된 준비 작업들, 프랩 과정들을 이제 그 예습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해보시고 실제 그 테스트로 마이그레이션을 이제 POC 형태로 일부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이그레이션 진행하는 경우에 기존에 그 운영 중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끊고 가느냐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오픈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먼저 사용 중인 인스턴스 복잡성이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데이터들, 그 컨텐츠나 첨부 파일, 뭐 애드온들에 대한 설정들 그 다양하게 많이 꼬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검토를 하다 보면은 일부 애드온들,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 센터나 서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그런 애드온 중에서 클라우드에 존재하지 않거나
클라우드에는 동일한 애드온이 있지만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지 않는, 호환되지 않는 그런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는 실제로 오래돼서 이제 좀 아카이빙성의 데이터들, 그 실제로 이제 필요는 하지 않지만 그걸 이제 정제하고 판단하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으로 다 넘기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에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콘텐츠의 양이 많아서 그, 그 이관하는 네트워크로 넘기는 복사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소요 시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할 부분들은 정제를 하고 애드온에 대한 호환성 부분도 많이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후에도 그 마이그레이션이 잘 됐는지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드온과 데이터가 또 잘 호환되고 정확하게 넘어갔는지, 뭐 링크가 깨진 건 없는지, 뭐 이미지가 깨진 건 없는지, 첨부 파일이 잘 넘어갔는지 이런 다양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단기간에 전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대한 여유와 단계적 진행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경우에 빨리 뭐 당일치기로 되면 좋겠지만 보통 그 기존의 온프리미스로 많이 사용하시는 과정에서 데이터 양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컴플런스가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첨부 파일에 대한 용량들도 많이 누적이 되어 있고 간혹가다 이제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도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같은 파일을 중복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버저닝이 돼서 그만큼 파일의 용량들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용량까지 고려하는 경우에 데이터를 옮기는 그 온프레미스에 있는 데이터, 첨부 파일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수일에서 한 달까지 걸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 그 테라 단위로 이제 그 첨부 파일이 막 쌓여 있는 경우에 그렇게 고객사들 실제로 많이 봤는데요. 이런 경우 이제 복사를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디까지 끊어서 그 옮길지 그 컴플런스의 공간 단위로 그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계획, 스케줄링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형태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시스템을 이제 런칭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유관 부서, 그 실제 컨텐츠를 사용하는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부분적으로 오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협의를 하시고 일자를 잘 조정하셔가지고요. 어떤 프로젝트나 스페이스들을 순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네. 이어서 또 클라우드 관련한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거는 네이버의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아틀란시안 클라우드는 데이터 레지던시를 제공하나요? 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지던시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변 드리는데요.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저 아틀란시안의 정책 부분이라든지 로드맵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레지던시가 필요한 경우는 뭐 금융이나 아니면 이제 정부기관, 뭐 의료 같은 그런 규제 산업 같은 경우에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레지던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보안적, 법적 이슈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또는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관리 요구를 내부적인 그런 데이터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레지던시가 제대로 제공이 되는지 이게 이제 그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하시는 그런 이제 대규모 회사나 그런 특정 이제 규제 산업군의 담당자분의 고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아틀란시안의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레지던시 부분은 고객의 신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한 그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아틀란시안에서 클라우드 기능에 대한 그 기능 구현 로드맵에서도 이 부분들은 우선순위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아쉬운 부분은 이게 한국에 대한 리전이 아직까지는 데이터 레지던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틀란티안의 클라우드 모든 제품들은 이제 AWS 리전으로 이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글로벌 위치에 지금 호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싱가포르 지역에 지금 AWS 리전으로 잡혀 있고요.
그 외에 뭐 이제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 이제 몇 군데 이제 그 잡혀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경우에 지금 범위 내 그 해당 리전의 범위 내에 데이터가 이제 있는 위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 최적화를 위해서 이런 제품에 대한 위치와 데이터의 위치를 이제 같은 곳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AWS 리전 간의 데이터 이동을 지원하는 레지던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단계적으로 지금 아틀란시안에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제품의 데이터를 특정 위치에 유지하고 제품의 이제 그 데이터를 상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설정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구현이 되어 있고 페이지 2로 이제 몇몇 국가가 이제 구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후 페이지 2까지 끝나는데 그 이후 페이지 플래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오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데이터 레지던시 구축 작업, 세팅 작업은 아직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의 이제 그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사용 고객 수가 늘어나고 그런 이제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 시점 전에는 이제 아틀란시안에서 우선순위 과제로 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레지던시를 통해서 컨텐츠 데이터 저장 위치를 지정하고 그런 산업 규제나 회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그런 레지던시 설정들은 현재 페이지 1은 미국과 EU, 호주 이 세 군데는 이미 지금 설정이 다 되어서 사용이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캐나다,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데이터 레지던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그 페이지 2로 지금 캐나다, 영국, 일본 구축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올해 중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끝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음 페이지 국가들이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지던시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클라우드의 그 엔터프라이즈, 스탠다드, 프리미엄 요금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별도의 요금 추가 비용은 없이 어떤 이제 그 규모에 상관없이 그 데이터 레지던시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데이터 레지던시를 제공하는 그 지원하는 제품은 지라 소프트웨어, 컴플런스, 그리고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 클라우드 제품에 대해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데이터 레지던시를 통해서 뭐 성능이 개선되냐라는 문의도 있었는데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그 성능 개선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이미 아틀란시아는 클라우드에서 그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어떤 글로벌 인프라를 최대한 세팅을 하고 그 리전에 대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데이터 레지던시를 통해서 그 지정된 지리적 영역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그 산업 규제라든지 회사 규정, 법적 그 규제들을 이제 우회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질문으로 클라우드 부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봤고요. 다음 질문은 이제 ITSM 쪽으로 넘어가서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KTDS의 담당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ITSM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될 혹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레거시 ITSM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기반의 ITSM 구축으로 그런 차세대 ITSM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좀 몇 가지 제가 이제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정확한 분석과 공감대 형성을 먼저로 이제 우선 과제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지이지에서 살려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강화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JSM 기반의 ITSM을 구축할 때 어떻게 만들어갈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갭들이 무엇인지 갭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ITSM에서는 되던 건데 이 JSM에서는 왜 안 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갭 분석이 잘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려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공감대, 컨센서스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그런 컨센서스가 없는, 공감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에 기존의 ITSM을 지키려는 담당자들과 이제 갈등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도 있고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들이 원활하지 않고 좀 업무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대나 분석 같은 그런 일련의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시스템 런칭 시점까지 보통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기능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엎어지는 번복이 자주 발생하고요. 거기에 따른 피로 누적이 아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추가 요구사항들이 계속 쏟아져 나가서 시스템 오픈 전까지도 계속 뭔가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과 공감대 형성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ITSM 도입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이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ITSM이라고 하면은 보통 서비스 데스크를 통한 그 SR 접수 그리고 처리 그리고 처리에 대한 이력 내역들을 보통 ITSM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적용하려는 ITMS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각하는 ITSM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서비스 서포트부터 서비스 딜리버리까지 커버할 것이냐, 혹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도 어디까지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정의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이제 ITSM을 구축하면은 기존의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들과 연동이 필요할 겁니다. 어디까지 연동을 하고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ITSM은 보통 이제 ITIL로 이제 보통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ITIL 버전 3가 이미 이제 폐기가 됐고 이제 버전 4가 이제 ITIL의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ITIL 버전 4 기반의 ITSM 구축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틀란시안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에자일과 데브옵스 등의 그런 주요 포인트 장점으로 꽂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ITI의 버전 4에 그 포커싱 되어 있는 신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IL 버전 3에서 기술들을 이제 하나의 이네이블러로 이제 보았다면 버전 4에서는 그 자체를 서비스로 이제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저장소, 인프라, 보관 그런 부분까지 서드파티 제공자나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들에서 이제 소비되고 핵심 컴포넌트로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ITIL 버전 4에 맞춘 이런 아틀라시안 제품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지라 도입을 확산함으로써 ITSM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에는 지라와의 연계를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SM 기반의 ITSM 구축을 하시려는 고객사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ITSM을 잘하는 그런 개발사라 하더라도 지라에 대한 이해가 다소 떨어지거나 연동,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혹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줄 파트너사를 선정하시고 컨설팅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상에는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ITSM 구축을 위한 그런 검토 분석 단계에 대한 그런 이제 단계적 액티비티들과 그리고 이제 ITIL 버전 4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비스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네 가지 차원의 그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ITIL 버전 4의 이러한 구성 내역들이 실제로 이제 아틀란시안 제품에서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들과 이제 많이 공통점, 지향점들이 많이 겹친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SK텔레콤에 계신 담당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ITSM 솔루션과 아틀란시안 제품을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도 화면과 함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ITSM을 도입하실 때 JSM 기반, 그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기존에 갖고 계신 레거시 ITSM을 현재 사용 중인 그 ITSM과 지라를 연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ITSM 요청 과제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약 30% 정도의 그 고객사들이 기존의 ITSM과 아틀란시안 제품의 연계를 희망하셨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구현해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기존의 레거시 ITSM을 통해서 SR을 접수하고 거기에서 이제 처리 프로세스가 있지만 세부적인 개발 담당 프로세스라든지 혹은 보안 프로세스, 인프라 프로세스 등은 지라를 통해서 워크프로를 관리하시려는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ITSM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 형상관리나 CI/CD 연계가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특화된 이제 지라를 활용하시려고 레거시 ITSM과 지라를 연계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레거시 ITSM에서 일단 인터페이스 지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제 검토를 해서 그 방식에 맞춰서 지라에 이제 동결하고 지라는 레거시 ITSM에 어떤 정보를 주고 양방향 싱크를 하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구현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방식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그 웹훅 기능이 지라에서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라에서 어떤 이벤트나 워크플로우의 변경 정보를 레거시 ITSM으로 웹훅으로 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라에서는 상당히 심플하게 이벤트 설정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벤트는 JQL 또는 워크플로우의 포스트 펑션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심플한 방식인데 이 경우는 좀 단점이 웹훅으로 넘겨줄 정보들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지라 이슈의 정보를 통으로 넘겨주고 그러면 레거시의 ITSM 쪽에서는 그 정보, 제이슨으로 넘겨준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잘 추려서 활용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 ITSM 쪽에서도 개발이나 유지보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웹훅이 이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REST API나 EAI 혹은 이제 커넥터 형태의 애드온 그리고 이제 좀 권장하진 않지만 뭐 DB를 직접 제어하는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ITSM, 그 레거시 ITSM 쪽에서 지라 쪽으로도 인터페이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지라에서는 그 REST API나 자바 API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지라 쪽에다가 DB를 직접 핸들링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향으로 인터페이스 동기화가 이제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 지라의 좀 REST API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양쪽의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잘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양쪽에서 기술적인 지원이나 개발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레거시 ITSM 솔루션이 뭐 SI성의 제품이 아니라 글로벌 패키징, ITSM 패키징 솔루션인 경우에는 아틀란시안 마켓플레이스에서 해당 ITSM에 커넥터를 해주는 그런 애드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한번 찾아보시고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사마다 좀 상황은 다른데요. 사내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는 정책상 EAI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고객사의 그 EAI 프로토콜에 맞춰서 연동을 해주는 그런 개발 작업이 이제 필요하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웹훅이나 REST API 커넥터의 형태를 간단하게 표로도 요약을 해봤는데요. 가장 많이 구현하는 경우는 이제 REST API를 통해서 인터페이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장하지 않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그 지라2 레거시 시스템 연동해서 DB 크루드 형태로 제어하는 형태로 개발도 구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레거시 시스템 2 지라, 그러니까 지라로 들어오는 데이터는 반드시 지라의 API를 통해서 이용을 연동을 해야 됩니다.
지라 같은 경우에는 SQL DB 외에도 검색 엔진 DB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요. 임의로 지라 DB를 create, update, delete 하는 경우에 그럼 실제로 검색이 안 되거나 통계에서 누락이 되는 등 좀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라로 들어오는 데이터 혹은 지라를 핸들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라의 API, 자바 API나 REST API를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I/CD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건 두산의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고 CI/CD 도입 시 조직 내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CI/CD 도입 같은 경우에 물론 ITSM이나 지라 도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요. CI/CD 도입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문의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도입 후에 조직 내에 어떻게 정착할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I/CD 도입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요.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 CI/CD를 도입하자라고 했으니까 혹은 이제 위에서 이제 요걸 하라고 하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나 내가 담당자가 됐으니까 그냥 관리만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따라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CI/CD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구축된 CI/CD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CI/CD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방법이나 세팅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지만 거기까지 맞춰져 있는 세팅되어 있는 저희가 프리 세팅해 드린 부분까지는 이용을 하시는데 그 외에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새로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을 이제 손을 못 대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CI/CD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도 없었고 이 제품을 이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 뭘 누르고 여기 어떤 메뉴에서 뭘 눌러서 뭘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만 일단 보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응용 고도화 단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I/CD를 도입해서 실제 그 개발 조직 내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이 개발자 입장에서 이 프로세스와 툴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쓰다 보면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이게 진짜 편하고 좋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그거를 먼저 좀 빠르게 이해하고 그 적극적으로 이걸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고민해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하셔야 이제 좀 그런 정착을 위한 그런 성공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위한 컨센서스, 공감대를 서로 맞춰서 같이 이걸 프로세스를 맞추고 살려나가자라는 그런 의지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리즈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이제 프로세스를 최적으로 이제 구축을 해드리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이제 교육을 이제 최대한 많이 진행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좀 적극적인 니즈가 있으신 그런 담당자나 개발자 분들에게 성공적인 도입 운영을 좀 목표로 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CI/CD 도입하시는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CI/CD 관련한 유사한 질문들은 이 해당 질문으로 모두 커버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세부 기능과 관련된 질문을 SK의 한 담당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라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오피스 파일로, 그러니까 워드나 엑셀 파일로 내보낼 때 좀 호환이 깨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품질 개선이 될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문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해당 문의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이 페이지 안에 넣은 게 아틀란시아 마켓플레이스에서 그 내보내기 관련된 애드온들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아틀란시안에서 이 오피스 내보내기에 대한 품질 개선에 대한 로드맵도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오피스 포맷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고도화 개발 같은 경우도 좀 아틀란시안 입장 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란시안에서 이 단기간 일정 기간 내에 이 오피스 형태 내보내기를 개선은 좀 기대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그 대안으로 이런 그 서드 파티 애드온 중에서 그런 PDF나 워드 익스포터들을 활용을 하시는 방안으로 좀 이 문제를 좀 개선한,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지만 그런 애드온을 통해서 좀 우리가 기대하는 눈높이에 좀 근접하는 형태로 그런 내보내기를 활용하시는 방안을 권장드립니다. 네,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과 고도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질문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현재 EGBI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다른 더 좋은 BI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혹은 다른 툴이 있는지 추천을 요청하셨습니다. 일단은 문의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을 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EGBI를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좀 응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그런 답변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과 같이 그런 외부 DB, 그러니까 익스터널 DB의 데이터를 그 연계하는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슈가 있고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 몇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외부 시스템, 뭐 ERP나 그룹에 있는 정보들을 지라 이슈의 커스텀 필드 형태로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B 있는 정보를 SQL 쿼리를 날려서 가져오고 있고요. 그 정보를 지라 이슈의 커스텀 필드로 담아놓고 그걸 통해서 EGBI에서 이제 매핑해서 그 외부 데이터 연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 DB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방안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EGBI를 써보시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 어떤 차트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어떤 데이터 표현에 대한 제한도가 좀 많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도화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자바스크립트나 CSS를 커스터마이징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CSS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어떤 차트 기능을 추가하신다거나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EGBI에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기본 그 쿼리 방식이 이제 MDX, 그 다천 형태, 그 큐브 형태의 쿼리를 이제 활용하기 때문에 그 MDX 기반의 그런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측정 형태의 이제 아이템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기본 EGBI에서 바로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직접 계산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MDX 쿼리들을 잘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EGBI를 고도화하는 게 첫 번째 아닐 것 같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EGBI 외에도 별도의 그 셀프 서비스 형태의 그런 BI 솔루션들이 있다라는 경우에 그 가정을 해서 2안과 3안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이 화면상에서 3안은 없는데 3안도 2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셉은 그 지라 있는 데이터를 별도 운영 중인 셀프 서비스 BI 솔루션에 연결하는 거고요. 뭐 태블로나 클릭센스, 뭐 파워 BI 뭐 등등의 다양한 그런 BI 솔루션들이 시중에 있으니까요. 그런 그 셀프 서비스 BI 쪽으로 지라 있는 데이터를 넘겨서 이제 표현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안과 3안이 되겠는데요. 2안은 아틀란시안 마켓플레이스에 보면은 그런 서드 파티 BI와 관련된 커넥터 애드온들이 있습니다. 뭐 태블로나 클릭센스, 뭐 클릭뷰, 뭐 파워 BI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BI 커넥터들이 시중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애돈들 우리가 쓰고 있는 BI 솔루션에 맞는 커넥터를 사용해서 실제 그 BI에서 이제 좀 사용한 그 지라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EGB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사용하기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시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직은 지금
출시하진 않았지만은 그 추후에 프리미엄 등급 이상에서 이제 제공이 될 그런 데이터 레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레이크도 마찬가지로 그런 커넥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안과 유사한데 이안 같은 경우는 각각의 필요한 BI로 이제 커넥터 애돈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데이터 레이크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시중의 다양한 BI와 또는 이제 SQL 워크벤치 등과 이제 연동을 해서 지라 있는 데이터를 해당 제품으로 데이터를 이제 쉐어해주는 기능이 이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의 BI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커넥터나 추후 클라우드 프리미엄 이상을 이용하시는 경우에 데이터 레이크 기능이 출시되면 이것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1화부터 4화까지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스스로 구축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와 같은 솔루션 파트너사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더 문의해서 좀 더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베이 코리아의 한 담당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지라 결제자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 같은 게 어떤 게 있을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지라의 결제자 기능이 좀 많이 생각보다 부실하다라는 걸 이제 사용하시면서 느낄 것 같은데요. 크게 세 가지 안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하는 그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고요. 지금 화면에 넣지 않았는데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공해주는 그 어프로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시는 방안이고요. 그 지라에서 어떤 결제 프로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라 자체 워크플로우 상의 컨디션이나 밸리데이터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트랜지션을 넘겨주는 그런 액션하는 것을 하나의 결제로 보자라고 이제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나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아니라 결제 단계에서는 해당 결제자만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게 제한을 걸고 그 다음 단계로 넘긴 이력을 가지고 결제의 시점이다라고 이제 보는 형태로 이제 풀어가는 방안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결제 기능에 비해서는 좀 다소 이제 미흡해 보인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으로 나오는 거는 결제 애돈 이제 활용한 결제 프로세스인데요. 많이 쓰시는 게 이제 결제 애돈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허준 같은 애돈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좀 심플하고 라이트한 그런 결제 단계를 진행하는 그런 애돈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애돈을 통해서 어떤 이제 워크플로우를 넘기는 형태로 이제 그런 결제 프로세스를 이제 구축할 수도 있고요. 3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구현하는 방안이 많이 달라지긴 할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그런 3안 형태로 구현해 드리는 게 애드온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애드온을 이제 응용하고 개발과에 녹여나가 가지고 동적 결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동적 결제 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뭐 스크립트 런너나 인사이트 등의 이제 애드온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몇 가지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몇 가지 애드온들을 더 활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스크립트를 구현하고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는 코드를 이제 구현하게 됩니다. 그런 이를 기반으로 이제 동적 결제자를 세팅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 이걸 좀 더 응용을 하면은 기존의 사내에 있는 결제 시스템과 이제 연동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연동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 결제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결제 정보에 대한 마스터 데이터를 인터페이스에서 그 지라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될 거고요. 또는 그 결제 자체를 결제 시스템, 기존에 쓰고 있는 결제 시스템으로 단일화해서 결제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지라에서는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결제 시스템에 결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주고 인터페이스로 생성을 하고 실제로 결제 시스템에서 그 결제 담당자가 결제를 하면은 지라의 다음 액션으로 플로우를 탈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응용성 부분에서는 이런 개발과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 회사의 결제 프로세스에 맞게 잘 됩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좀 개발이나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이나 리스크가 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회계 관리 ITGC, IT 일반 통제, IT 일반 통제 대응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아틀란시안 솔루션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ITGC의 요건을 충족하나요? 라고 네이버 담당자분께서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아틀란시안 솔루션들의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본 기능 자체로는 그 ITGC의 요구사항들, 요청사항들이 요건들이 이제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컨설팅과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틀란티안 솔루션의 장점은 그 상호 연동이나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그 데브옵스 ALM의 프로세스 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을 해서 질문 주셨던 그런 제품들을 연동을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 통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이제 구현함으로써 ITGC 통제 누락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아틀란시안 제품 간의 연동,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징 애드온을 통한 기능 확장, 그리고 투명하고 디테일한 그런 추적성을 기반으로 ITGC 요건의 그런 전반을 해결하고 그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 아틀란시안 솔루션이 다른 제품들 혹은 다른 시스템 대비해서 비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유사하게 또 다른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J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고, 최근 외관법 대응 리스크가 가중됨에 따라 ITSM 프로세스 내 통제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IT 일반 통제 대응을 위한 ITSM 프로세스 내 통제 활동 설정이 가능한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ITSM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관리, 통제, 이력 관리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이 또 ITGC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ITGC의 그런 그 요건사항, 그 보안사항에 대해서 그 아틀란시안 제품 기본 기능으로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모든 걸 커버하기는 어렵고 일부는 그런 기능들이 개발이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전산 일반 통제, 즉 ITGC 같은 경우에는 재무보고 대상 기간 동안에 그런 유효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내부회계 제도 관리 제도 목적상 일반적으로 몇 가지 그런 영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활동을 이제 업무 프로세스로 이제 녹여나가서 이제 승인 절차, 이력들을 지라 서비스 매니지먼트와 지라에 이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영역들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그램 변경과 관련된 그런 작업에 대한 절차라든지 그런 프로세스들, 그리고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 통제, 보안,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보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라를 통해서 접근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받게끔 해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이력들을 승인받고 절차대로 승인과 그 실제 작업들, 현업 담당자들이 절차를 수행했다라는 이력을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 운영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회사의 그 정보 시스템 의존 정도나 아니면 회사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서 그 개발 범위와 방법에 대한 최적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의하신 그 지난 워크플로우의 기본 기능 자체는 요건을 충족하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커스터마이징, 애드온을 활용하는 부분과 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 애드온의 경우에는 개발 공수를 보완해 주는 게 목적이지 애드온 자체로 그런 요구사항을 모두 커버리지를 한다라고 그 목표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애드온이 모든 기능을 이제 적절하게 구현이 되어 있냐, 요구사항에 맞춰져 있냐라고 하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과 애드온 활용을 상호 보완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이 개발 공수와 유지 보수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틀란티안 솔루션 기반으로 ITGC 대응 과제를 다수 이제 수행해 보니까요. 그런 경험 기반으로 봤을 때 고객사 IT 프로세스의 시작과 끝, 그러니까 ALM 전반에 대한 통제를 구성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리포트 환경을 저희가 구성함으로써 그 내부회계 관리 그 감사를 하는 경우에도 그 감사에 대한 요건 혹은 이전 감사에 지적되었던 그런 사항들이 성공적으로 대응된 사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에서도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 관련된 주제로 저희가 작년에 그 한영회계법인 회계사분과 함께 진행한 웨비나도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튜브 통해서 그쪽 웨비나 한번 다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고 다음 단계, 다음 스텝을 밟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이만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다음 질문은 이분도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담당자분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과정 그리고 제공하는 제품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과제를 진행 고객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고객사 중에서 사용자들이 좀 익숙지 않다거나 관리가 좀 어렵다 해서 별도로 일반 교육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의 과제 진행 과정에서 이제 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과 구축까지 진행된 그 고객사의 프로세스 맞춤형 형태로 저희가 교육 자료를 아젠다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형태의 교육 자료를 이제 생성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요. 필요시 그 고객사에서 이제 교육 동영상을 이제 촬영을 해서 추후 신규 입사자라든지 어떤 이제 현업의 멤버들이 이제 변경되거나 추가됐을 때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제 교육을 한번 다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의 뭐 다른 파트너사에서 지라를 구매하고 뭐 컴플런스 뭐 비법킷을 구매해서 쓰고 계시는데 잘 못 쓰겠다 혹은 우리에게 잘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기능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방문 교육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온라인 형태로도 이제 교육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반 그런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제품의 표준 기능,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해당 고객사에서 질화나 컴플런스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하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은 좀 어렵고 대신에 일반적인 그 제품의 기능 위주로 아젠다를 만들어서 그 제품의 표준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 그러니까 사용자 관점의 교육자료, 관리자 관점의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일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을 문의하시는 경우에 아틀란티안 제품들 중에서도 지라, 컴플런스 이게 두 가지가 가장 많고요. 네,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법킷과 이제 새로 이제 소스 형상 관리를 깃으로 도입한다. 그런 경우에 깃도 같이 이제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화면상에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고객사 과제 그런 교육 자료의 표지만 한번 캡처해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라도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그리고 관리자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해당 고객사에 커스터마이징 개발했던 부분들과 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해서 그 지라 교육 자료만 해도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가까이 지금 저희가 만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형태로 고객사에서 원하시는 만큼 그 교육에 대한 컨텐츠의 깊이라든지 범위도 이제 지정을 해주면 맞춤형으로 그게 과제로 진행하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 또 다음 질문은 유사하게 컨설팅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대해상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컨설팅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일단 컨설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 ALM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틀라시안 제품을 잘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우리 내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나 기술에 맞춰서 다양한 인력들이 잘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컨설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뭐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것만 이제 좀 비용으로 이제 드리는 게 더 저렴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객사의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제품은 구입을 했는데 도입을 했는데 구축했지만 우리가 이걸 잘 쓰고 있는지조차도 좀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게 대부분의 고객사의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뭘 모르고 뭘 못 쓰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틀란시안 제품을 그 자체로만 이제 활용하는데 좀 급급하고 그걸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것이냐, 응용할 것이냐, 고도화할 것이냐, 그리고 다른 시스템과 레거시 시스템과 어떻게 인터페이스하고 공유할 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자료들도 많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아틀란시안 제품을 잘 쓰고 있는지부터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잘 쓰고 있지만 어떻게 더 잘 쓰고 싶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 단순히 이거 제품 요게 베스트 프랙티스니까 이렇게 쓰세요. 혹은 뭐 세팅된 게 뭐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입니다.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고객사의 그런 인터뷰, 진단을 통해서 그 프로세스 측면, 인력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각도로 성숙도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해서 이런 개선 방안을, 개선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이것을 아틀란시안의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투비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고객사의 니즈 중에서도 아틀란시안 제품으로 충족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갭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각도로 검토를 하면은 아틀란시안 제품 기반의 그 프로세스 설계 구현을 고도화하고 이런 분석들을 고도화된 내용을 이제 개선을 하고 내재화하고 관리화할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실제로 고객사의 시스템을 성공적인 시스템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런 컨설팅 과정에서도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어떤 유형별 그런 표준 프로세스를 많이 저희가 정립해드리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쓰는 게 그 일을 위한 일이 아니라 협업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쓸 것이냐 현업의 만족도와 편리성을 우선으로 해서 현업들이 이 시스템을 잘 써야지만 이 시스템이 살아가게끔 그리고 쓰니까 이 아틀란시안 제품 그 지라 컴플런스가 너무 좋더라 자발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게 그런 현업의 편리성 측면에서 많이 그런 개선 포인트가 무엇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이 실제로 그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로 그러니까 지라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대시보드가 아니라 어떤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응용화된 대시보드나 아니면 BI 형태로 저희가 이제 설계해서 이제 구현해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잘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런 운영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 개선 부분과 그리고 측정 지표의 시각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많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는 저희 인력들 자체가 내부적으로 원래 사내에서 그 지라 컴플런스 혹은 뱀부 빅버킷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10년 이상의 경험들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 사용과 운영 관리에 대한 노하우도 고객사에게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멘토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긴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한 곡만 남기고 있는데요. 고객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은 11번가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고요. IT 개발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비개발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혹은 잘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BIT 개발 그런 조직에 대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보통 지라를 이제 IT 용도의 솔루션 툴로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라는 IT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그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혹은 이제 IT와 무관한 그런 기업이나 조직들에서도 많이 이 지라 컴플러스를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제품을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지라와 컴플러스를 어떻게 잘 업무에 녹여나가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냐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설계하고 있는데요. 화면의 예시가 그런 제조업체에서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진단하고 그것을 이제 지라 컴플러스를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프로세스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설계서 중에 일부를 한번 요약 형태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현재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에서 이제 수주 활동을 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고요. 담당자들만 알고 있고, 그 심지어 담당자 간에도 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경우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정보들과 활동들을 컴플런스와 지라. 보통 이제 컴플런스랑 복잡하다고 그래서 이제 위키라고 이제 표현해봤는데, 위키지라를 통해서 고객 영업 PI 개발의 프로세스, 프리세일즈에 대한 그런 부분들, 수주 확정 전까지 활동들도 이렇게 지라 컴플러스를 활용을 해서 업무를 연계하고 공유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고 그 이후에도 프로젝트 착수 단계에서 설계 단계 샘플링 뭐 그런 수정 초도 양산 뭐 이런 양산 이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에 맞춰서 그 프로세스의 플로우와 그 지라 컴플런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만약에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할 경우 어떤 식으로 연동할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협업 채널의 그 단일화를 통해서 위키지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PMS를 만들고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단일화함으로써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의 그 어려움이라든지 정보의 누락들을 막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의 그 개발 조직이 아닌 어떤 일반적인 제조업체의 업무 프로세스를 이렇게 녹여나간 예시를 한번 플로우로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봤고요. 이러한 구축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구축 방안이 이제 클라우드 환경인 경우랑 이제 온프라미스 같은 경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초반 질문에 있던 제품 소개했던 지라 워크 매니지먼트 기능을 활용해서 비개발 조직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특성상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없다 혹은 온프레미스 형태의 지금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드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좀 어렵고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순정에 가깝게 일단 먼저 써보시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커스터마이징으로 조금씩 고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온프레미스 같은 경우에도 파트너사와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컨설팅 진단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그런 구성 작업들을 만들어 보고 그걸 이제 구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이런 어떤 제조업체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그리고 그 업무 프로세스 내에서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지라 컴플런스를 통해서 이제 개선하고 연계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구축해드리는 작업이 베스트 프랙티스 예시로 하나 한번 들어봤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구축 진단 뭐 구현 외에도 그 정보들을 이제 맞춤형 정보로 사용자들이 잘 쓸 수 있게 하고 관리자들이 이 시스템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 인수인계까지 이제 세팅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베스트 프랙티스 예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BK 시스템의 담당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금융권은 제한 사항이 많아서 온프레미스로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제한 사항을 반영해서 구축이 가능할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금융권의 그 고객사 쪽에 작업을 했던 거에 그런 개발 커스터마이징 부분 중에 하나를 일부 요약해가지고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제 메이저 금융권 같은 경우는 특히 그 금감원의 그런 감사라든지 그 제한사항들, 법적인 제약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온프레미스 구축에서 당연히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혹은 연동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게 그 금융권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지금 제가 실제 올해 초에 구축한 사례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인사연동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아틀란시안 제품들이 그 AD나 LDAP 연동을 통해서 그런 인사 시스템의 정보들, AD 정보를 가져와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을 AD 서버에 대한 연계 정보만 세팅하면 되는데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AD 실제로 고객사 같은 경우 AD를 쓸 수 없는 환경이었더라고요. 그뭐 법적인 이슈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런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 대해서 요 아틀란시스를 도입하면서 이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기존에 안 됐기 때문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 법적으로 어떤 인사 정보들이 그룹사 정보와 통합으로 관리할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도 그런 원인이 돼서 그 저희가 이제 구현해드린 거는 해당 고객사의 그 인사 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일배치로 받아가지고 전일자 대비의 정보와 변경 증분 부분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조직 정보, 유저 정보들을 업데이트하고 그러한 어떤 상하 관계라든지 그런 멤버십 관계까지 커스터마이징으로 이제 구현하는 그 AD, LDAP 연동을 통한 그런 계정 관리, 기본으로 있는 계정 관리 기능을 저희가 직접 별도로 대체해서 구현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SO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뭐 아틀라시안에서 클라우드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 제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엑서스라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아틀라시안에 제공하는 SS 혹은 오픈 소스 형태, 뭐 키클락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그런 SS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금융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에서 인하우스 혹은 이제 SI로 이제 만들어 놓은 자체 그룹사 SS를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춰서 그 사용자가 그룹 포탈 로그인하면 지라나 컴플런스 쓸 수 있게끔 자동으로 SSO가 되게끔 이렇게 개발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보안상의 민감도 때문에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DRM 체크를 해서 DRM이 되어 있지 않는 파일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취소되게끔 이런 형태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SMTP 프로토콜을 이제 못 쓰는, 보안상으로 못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고객사의 그 포탈 이메일 형태에 맞춰서 EAI 형태로 메일 컨텐츠를 주고받을 수, 그 노티 메일을 날릴 수 있게끔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개발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컴플런스 내에 컨텐츠 중에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경우에 어, 저장 시점에서 체크를 해서 그 저장을 방지하는 어떤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카드번호라든지 특정 패턴의 정보들이 있는 경우에 그런 컨텐츠를 저장 못하게 이런 방지 기능도 구현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어떤 지라 같은 경우에 비정형 필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라의 어떤 정보들 혹은 이제 컴플런스 같은 경우에도 저장은 하지 않았지만 자동 저장되는 드래프트 초안에 있는 개인정보를 검출해서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리포트도 개발해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니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능이나 애드온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스터마이징 개발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모든 답변을 드려봤는데요. 질문 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한 시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이쯤에서 웨비나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저 궁금증이 있으신 내용이나 혹은 추가적으로 궁금한 문의사항이 생기시면 저희 쪽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응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긴 시간 웨비나 들으시느라 좀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좀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혹시 듣는 과정에서 좀 거북하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달 4월 웨비나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3월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